자, 우리는 이제 기나긴 여정을 지나서 드디어 엑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강의를 갖겠습니다. 한국말과 영어로 두 개의 버전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그 단시간 동안 56시간의 강의 중에 이제 55시간째 강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우리는 그 핵심을 이미 다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 엔트로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엔트로피란 볼츠만이 알아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그 열역학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엔트로피의 개념을 도입했었는데 그것을 확률적인 접근 방법으로 로그의 멀티플리시티, 어떤 마이크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멀티플리시티를 로그를 취한 다음에 볼츠만 컨스탄트 KB를 곱하니까 그 연력학에서 계산해왔던 엔트로피와 동일한 물리량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 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먼저 아이디얼 게스라고 하는 여러 개의 입자로 여러 개의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서 여러 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Order of Avogadro's number 10 to the 23rd 되게 큰 숫자인데 그렇게 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어떤 열적 평형 상태 thermal equilibrium at temperature T에 다다르게 되면 그 입자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아무런 샘플링, arbitrary, randomly 샘플링을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입자의 프레셔가 같고 또 템퍼러처도 같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다 모두 같고 그렇게 되면 그 매크로한 피지컬 베리어블들이 thermodynamic 베리어블들이 PV equals NKBT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쿠에이션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저것은 기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기체가 아니고 모든 열과 일을 주고받는 시스템에서는 받은 에너지는 사용하고 난 뒤 인터널 에너지, 다시 말해 템퍼레처의 변화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에너지 컨저베이션, 다시 말해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를 우리가 또 배웠고 그 기체의 분자 구조에 따라서 이들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그 비례상수가 되는 템퍼리처 받은 인터널 에너지의 차이, 변화된 인터널 에너지의 차이와 템퍼리처의 변화의 그 비율을 heat capacity, CV, 부피가 일정할 테니까 시스템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은 열이 모두 인터널 에너지로 바뀌어 버릴 테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을 때 constant volume process에서의 인터널 에너지와 템퍼레처의 레이쇼를 heat capacity라고 했고 우리가 기체의 분자 운동의 입장에서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았을 경우에 이러한 운동 에너지는 equipartition theorem에 의해서 한, 한 개의 degree of freedom이 생성될 때마다 그 degree of freedom이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thermal equilibrium at temperature T에서 2분의 1 kBT 분자 한 개당 2분의 1 kBT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그것이 n개의 입자였을 경우에 결국 그것의 합인 2분의 1 nkBT가 되고 그 degree of freedoms가 F인 경우 예를 들어 모노아토믹 가스처럼 내부 스트럭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세 개의 축 X, Y, Z 축으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운동을 할 테니까 이들은 2분의 3 NKBT라고 하는 constant volume process에서의 specific heat을 갖는다. 그리고 diatomic gas인 경우에는 세 개의 translational direction이 있으니까 세 개 플러스 그 막대기 같은 구조에서 그 시메트리 엑시스를 따라 로테이션을 하면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고 그와 수직인 두 개의 축으로 임의의 두 축에서 두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2분의 1 I 오메가 스퀘어라고 하는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가 존재하였으니까 다이애토믹 가스는 세 개의 트랜슬레이셔널 디렉션 그리고 두 개의 로테이셔널 디렉션 그래서 도합 다섯 개의 degree of freedoms를 갖게 되어서 2분의 5 NKBT가 constant volume process의 heat capacity가 된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multi-atomic gas, polyatomic gas라고 하죠. 여러 개의 분자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회전이 세 개의 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heat capacity가 constant volume에서 2분의 6 다시 말해 3배의 NKB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력학 제2의 법칙,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해 놓은 그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엔트로피란 열의 전달, transmission of heat energy, 그것이 들어가야 되고, thermal equilibrium at temperature T에서 그러한 heat transfer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엔트로피는 heat transfer to the system 나누기 그 temperature가 된다.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그 열은 constant volume에서의 heat capacity 곱하기 change of temperature가 되니까 엔트로피를 heat으로 표현할 때 스케일링 팩터 T로 나누어줬듯이 CVDT를 temperature로 나누어줘야 할 것이고 그거 플러스 한 2일 기체가 시스템이 한 2일을 환산해 줘야 하기 때문에 PDV 잠깐만 여기에 템퍼레처가 하나 빠졌네요. 자, 여기 템퍼레처 나누지 않았던 거 여기 수정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긴 그대로 있고 이쪽은 PV cores NKBT이니까 P over T는 NKB V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식을 적분을 하면 이 두 개가 independent variable이니까 적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엔트로피 그 dependent한 variable로 써놓고 마구 토탈 데리버티브라고 오인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영털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템퍼리처 여기서 이제 CV 안에 degree of freedom 2분의 1
F NKB가 CV에 해당하니까 그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2분의 F가 파워로 올라가 있는 거죠. NKB는 공통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엔트로피의 공식을 아이디얼 게스의 엔트로피 공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볼륨은 내버려 두고 constant 볼륨 프로세스에서는 엔트로피가 템퍼레처에만 비례한다. 부피가 늘지 않으면 부피의 변화가 없으면 받아들인 히트은 1로 전환이 되겠죠. 그걸 그 그러니까 부피가 변화가 없으면 열을 받아들였을 때 1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dv가 0이니까 1로 나갈 수가 없고 히트이 들어오면 히트이 곧바로 온도를 올리는데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템퍼러처 디펜던스만 나와서 다음과 같이 엔트로피의 변화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컨스탄트 템퍼레처였을 때는 컨스탄트 템퍼레처는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고 따라서 온도가 변화가 없으니까 받아들인 열 에너지를 P 델타 V로 다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레셔가 연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델타 V를 한꺼번에 하면 파이나이트한 거를 틀리고 이렇게 적분해서 이제 한 2를 구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1의 양이 로그가 될 테니까 그 부분이 이제 볼륨의 레이시오로 NKB에 곱해져서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다. 아무튼 이게 풀 버전의 엔트로피 공식이 되겠는데 기체의 아이디얼 가스 이쿠에이션을 활용한 경우가 되고 이와 같은 값을 우리는 볼츠만이 소개한 볼츠만 컨스탄트 곱하기 멀티플시티의 로그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가장 쉽게는 그러니까 프리 익스펜션의 경우를 생각해서 템퍼리처가 바뀌지 않게 익스팬드가 되는 프리 익스펜션이잖아요.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없으니까 기체가 부피를 늘리면서도 상대편 평형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안 쓰고 그대로 부피가 확장이 되고 에리아베틱 바깥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지도 않고 열 정도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리 익스펜션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일도 안 하고 받아들인 에너지도 없고 해서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는 바뀌지 않아야 되고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없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부피의 부피가 늘어난 배수만큼의 로그로 엔트로피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었는데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멀티플리시티, 마이크로스테이트 멀티플리시티를 이용해서 단순하게는 빈을 뭐 n개로 n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빈을 n개로 나누고 아니면 2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빈을 전체 부피를 반으로 나눠서 모든 분자를 하나씩 왼쪽에 넣을까 오른쪽에 넣을까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인 확률의 비율을 구할 수 있고 그 확률의 비가 결국 엔트로피 그 확률의 비를 로그로 붙인 다음에 볼츠만 컨스탄트를 곱해서 엔트로피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볼츠만이 소개한 statistical definition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러면 이제 그 복잡한 열 교환 과정을 리버시블한 equivalent process를 environment의 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 주변의 압력을 아주 그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유지시키면서 서서히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열원을 heat reservoir를 붙여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 에너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thermal equilibrium temperature T를 유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리버시블 프로세스를 활용한 부분적인 이 리버시블 프로세스에서의 엔트로피 체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statistical definition을 이용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equivalent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일일이 그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한 방에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엔트로피 자체가 마치 부피, 압력, 온도와 같이 thermal equilibrium이 있을 경우에는 각 스테이트가 유니크한 엔트로피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였어요. 자, 이제 그 엔트로피의 식을 정확하게 아니까 가장 일반적인 식 이것을 편미분을 해서 우리가 NKB를 얻어내려고 하면 뭐 T를 내버려 두고 V만 갖고 미분하면 NKB가 나오겠죠. 로그 로그 V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여기 이제 그 서브스크립트는 좀 미슬리딩 하네요. 그죠? 어, V를 이제 V로 미분한 다음에 V의 값이 얼마일 때라고 한 거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괜찮지. 왜냐하면 밑줄 쫙 긋고 적분한 다음에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엔트로피를 로그 볼륨으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부피가 얼마일 때라고 한다면 number of particles를 얻을 수 있다. NKB는 상수니까. KB라고 하는 것은 볼츠만 컨스탄트 상수이니까. 그리고 CV heat capacity 그 constant 볼륨의 heat capacity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F를 NKB에다 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하려면 log T로 미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보면 이제 여기에선 T라고 써놨어야지. 그렇게 하면. 그런데 또 constant 볼륨이니까 그럼 이제 컨스탄트 볼륨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내 생각에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니까 불필요하게 이 서브스크립트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요거는 지우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CV는 2분의 F NKB 이렇게 된다. 편미분을 하게 되면 다른 독립변수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디에서 그 값을 구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CV가 결국 2분지 F의 NKB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리버시블 프로세스는 언제나 thermal equilibrium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된다. 자, 여기 중요한 엔트로피와 관련된 postulation인데 if an irreversible process occurs in a closed system, the the entropy of the system always increases. 그 역으로 그 저기 뭐야 reversible process는 항상 엔트로피 체인지가 없다라는 거고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은 또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엔트로피 감소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을 유지하면 항상 most probable한 스테이트로 가게 되는데 reversible 하다라는 것은 probability가 동일해서
그 외형적인 매크로 베리어블, 그 thermodynamics의 매크로 베리어블들이 있는데 그 매크로 베리어블들이 바뀌어도 확률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는 확률적으로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겉모양이 좀 바뀌었을지라도 걔는 언제든지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A에서 B로, B에서 A로 리버스 해서 역으로 가는 역변환이 spontaneously 되게 중요한데 외부의 조건을 달아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spontaneously 가는 것을 이제 이 reversible process라고 하고 reversible process의 probability는 같다. probability가 같으니까 델타 S는 제로가 되겠죠. S는 probability에 로그를 붙여서 볼트만 컨스탄트를 곱한 것이니까.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자,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드디어 마지막 thermodynamics의 법칙이 나왔는데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 같거나 리버시블 하거나 증가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증가하면 irreversible. 확률이 높은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낮은 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밑에서 위로 흐르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이니까 그 유역 변경식 발전한다 그러면 댐에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밤에 전기가 남아돌 때 모터를 돌려서 위에다가 물을 올리는 거 그거는 이제 자발적인 게 아니죠. 외력에 의해서 억제로 올린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 게 reversible, 엔트로피가 변하는 게 irreversible인데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 시간이 지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되돌아올 수 없는 irreversible process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이 스프링에서의 엔트로피, 이거 재미있는 계산인데 이것은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숙제로 내버려 둘게요. 한번 읽어보면서 어, 이런 일이 있네. 결국 이제 케미스트리 그런 것들을 공부하거나 하면 그 깁스 프리 에너지, 이런 프리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 그런 거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꼭그 자습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Entropy is additive 이런 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그 공기 분자가 여러 개 있는데 상자 하나를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 넣을까 오른쪽에 넣을까 해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진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에다가 로그를 붙여서 볼츠만 컨스탄트 KB를 곱하니까 엔트로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로그의 특성은 로그에 A, B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곱해진 숫자, 곱해진 두 개의 숫자, 곱의 로그를 하면 각각의 숫자에 로그를 붙인 거를 더한 거하고 같죠. 수학적으로 보면 너무 뻔한 얘기지만 물리적으로 항상 그 수식을 쓸 때는 수학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수학의 눈은 색깔도 구별을 하지 못하고 무게도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좋은 것은 있지만 실제 세상하고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어서 모든 감각, 눈도 감아야 되고 소리도 듣지 않아야 되고 저 산속에서 혼자서 면벽 수도하듯이 그런 눈으로 자연을 보면 때로는 물리적인 그 현상을 추상화시키는데 사고 실험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물리적인 감각이 매우 떨어져서 수학적으로 답만 내놓고 답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리 문제는 항상 되게 쉬운 수식이다.
보통 복잡한 것에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매우 단순한 식에는 엄청나게 심오한 물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에 바라봤을 때 우습게 알고 지나가면 어, 그냥 그 삶의 깊이와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 저 로그를 썼냐? 그래, 바로 그 곱을 합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 벡터의 합을 한다. 그러면 displacement 벡터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뭐, 평행사변형 이런 걸 이용해서 평행 이동을 하고, 머리와 꼬리를 연결시켜서 resultant 벡터, 그 벡터의 합을 구하게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보니까 물리량들 중에 더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매우 많다. 모든 벡터는 다 더할 수가 있죠. 근데 곱해야 물리량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물리량이 될 때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 되고 또, 또 속도와 속도를 곱하면 속도의 제곱이 되면서 질량까지 곱해버리면 2분의 1만 붙이면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물리량을 곱셈을 하는 숫자, 디멘션리스한 숫자를 곱하지 않는 이상 물리에서 곱셈이 나오면 전혀 다른 물리량으로의 전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평균값과 같이 온도 같은 경우는 다 뭐 똑같은 온도의 물을 섞는다고 해서 온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웨이티드 에버리지 된 그런 값이 아닌 이상 더한 것은 동일한 종류의 물리량이 되게 돼요. 그러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그러니까 thermal equilibrium을 유지한 상태에서 most probable state를 유지하는 게 thermal system인데 이것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리버시블인가 이리버시블인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엔트로피였는데 그 엔트로피를 가지고 무슨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계산은 엔트로피 체인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것이고 엔트로피 체인지가 파지티브이냐 제로냐에 따라서 리버시블, 이리버시블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엔트로피를 어떤 시스템이 가진 특성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물리량이 예를 들어 어, 물 1리터와 1리터를 합치면 2리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는 그러니까 그 부피에 해당하죠. 프레셔는 같은 통에다가 어, 똑같은 압력과 온도를 가진 두 개의 기체를 섞어서 같은 부피를 만들면 이제 압력이 두 배로 늘어나겠죠. 그 이제 에버리지 아웃의 개념. 어떤 경우에는 템퍼레처가 에버리지 아웃이 돼서 그럼 똑같은 온도와 그런 걸 섞었을 때 걔네들은 온도가 바뀌지 않겠지. 그냥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아무튼 그 엔트로피가 그 확률과 관련된 것인데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애들을 N개를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N개를 모아놨잖아요. 이 친구들을 갖고 어떤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독립적인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항상 독립이면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의 특성상 곱셈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떠한 시스템의 지금 확률적인 어, 스테이트의 전이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애디티브한 물리량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확률은 곱이라고 했으니까 곱해진 두 개의
숫자를 덧셈으로 바꾸는 트릭은 로그를 붙이면 된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시스템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합친다든지 할 때 엔트로피는 덧셈으로 합칠 수가 있다. 그래서 로그를 붙여가지고 엔트로피가 애디티브한 물리량이 되도록 일종의 마사지를 조작을 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확률 그 자체, 경우의 수 그 자체로만 내버려 두면 이게 뭔가 우리가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하게 원인은 그게 리버시블인가 이리버시블 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 원인은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 있을 때 이니셜과 파이널 스테이트의 probability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에 따라 리버시블과 이리버시블을 구별하는 것이었지만 각 부분을 다 합쳐서 어떠한 더 큰 시스템을 만들고 할 때에는 그걸 확률이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더하고 빼고 하는데 용이한 산수의 체계를 만들려면 그것은 로그 확률이 되어야지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저 볼츠만이 개발한 엔트로피의 정의는 처음 보면 매우 난해해 보이지만 또 어떤 눈에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공식이 너무 세상에 제일 짧은 물리 공식 중에 하나네. 라고 하고 그냥 암기만 하고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 로그의 존재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곱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로그 확률은 덧셈으로 할 수 있어서 컴포트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서로 더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매우 편리한 물리량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거는 양자역학이 나오는 시기에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이해하려고 한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는데 다 꽝으로 돌아갔는데 결국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솔루션을 냈는데 플랑크가 뭘 알아서 낸 게 아니라 실험적인 결과가 이론적으로 설명되려면 실험이 이야기해 주길 저런 스타일로 확률 분포가 열을 가진 thermal equilibrium을 가진 그 블랙바디가 뭐 별게 없고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스테판 볼츠만 뭐 이런 거 이미 배웠었잖아요. 어떤 절대 온도 T인 흑체가 시간당 방열하는 radiation 파워가 뭐 temperature absolute temperature의 4승에 비례한다. 4제곱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처음 나왔을 때 이미 맥스웰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다 실패를 했을 때 플랑크가 그 웨이브랭스에 따라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웨이브랭스에 따라 나오는 그 디스트리뷰션이 실험과 그 전에 이제 랠리 존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전혀 어, 실험적인 결과하고 맞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 그게 이제 양자역학의 새로운 출발점 중에 하나로 즉 근거 중에 아주 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플랑크가 얘기한 분포 온도에 따른 또 온도에 따라서도 그렇고 각 주어진 thermal equilibrium 상태의 temperature T에서 나오는
포톤, 빛의 어, electromagnetic energy. 그게 이제 h 누라고 이미 알 텐데. 그것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나올 확률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따지는데 바로 그 볼츠만이 얘기한 볼츠만 팩터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갖고 마이크로스테이트의 그 에너지를 가질 상태가 얼마인가 그런 거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그 통계 물리와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볼츠만 팩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 볼츠만 팩터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볼츠만 팩터를 배웠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의 익스포넨셜 팩터가 볼츠만 팩터인데 거기에 KBT로 2분의 1 NV 제곱을 KBT로 나눈 것이 있었는데 2분의 1 N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를 thermal equilibrium at temperature T에 있을 때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 NV 제곱 나누기 KBT가 되는데 그 웨이팅 팩터가 어디에서 나왔냐?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XYZ가 이퀴파티션 티어럼에 의해서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해서 대충 풀었더니 그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일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 thermal equilibrium인 상태인 엄청나게 큰 시스템이 그 시스템의 일부분이 그 에너지를 서로 다르게 가졌을 때 확률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바뀌겠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살짝 계산해 보면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나왔던 그 팩터가 볼츠만 팩터인데 그 볼츠만 팩터가 왜 그렇게 나오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요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럼 한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의 값에 따라 그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그 문제를 따지는 게 지금 가장 그 볼트만 팩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 머리를 씁니다. 한 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S1과 S2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S1이라는 시스템과 S2라는 시스템 중에 S1을 매우 작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S2가 마치 힛 레저버처럼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S2가 가지고 있다. 조각이 작으면 그렇게 되겠죠. 뭐 기체 분자가 불륜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 중에 아주 그 1m짜리 한쪽 그 모서의 길이가 1m짜리에서 0.0000001mm짜리 조그만 큐브를 생각하고 그 전체는 thermal equilibrium을 이루고 있다. 뭐 그럴 때 그 아주 작은 시스템은 엡실론 그 글자는 엡실론도 작은 숫자에 잘 쓰는 변수죠. 이 원이 매우 작고 이 2가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는 closed 시스템이어서 그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는 캐피탈 E 빼기 엡실론 되는 에너지.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합이 컨서브 되는 closed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다. 그들 둘이 S1과 S2가 에너지를 쉐어를 하면서 그러면 그 작은 것이 에너지를 많이 가질 확률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크지 않겠죠.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어느 값을 가지고 템퍼레처를 결정하는 그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서 디비에이션이 일어나면 확률적으로 떨어질 텐데 그걸 우리가 퀀티터티브하게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In thermal equilibrium, energy is still conserved. EI is the energy of the partial system. 두 개의 시스템인데 E1과 E2로 구성되어 있어. 합이 캐피탈 E다. That's okay. 그런데 우리가 E1이 매우 작고 E1이 매우 작고 E2가 캐피탈 E 이거는 픽스되어 있는 거 캐피탈 E 빼기 E다라고 하면 전체 에너지 합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엡실론이 조금 바뀌더라도 전체 캐피탈 E는 바뀌지 않게 되어 있어서요. 캐피탈 E의 디퍼런셜은 0이고 다시 말해 E1이 늘어난다면 E2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 디퍼런스로 만들어져서 0이다. 다시 말해 E1과 E2 전체 클로즈 시스템이 가진 에너지 캐피탈 E가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E1과 E2는 linearly dependent 하겠죠. 얘네는 독립 변수가 아니고 하나만 알면 다 알게 된다. 그러면 저 엡실론이라고 하는 에너지 E1이 가지고 있는 작은 시스템 E1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E1의 에너지와 E2의 에너지의 변화량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면 E1에서는 E1의 에너지니까 1이고 요거는 반대 부호를 가져서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그럼 전체 엔트로피가 그 두 개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값이 결국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볼브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확률 계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엔트로피 자체를 전체 토탈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자. 그러면 이거 빨간 게 점이 생겨버렸군요. 그러면 그 엔트로피를 E1 그 중에 그 E1 첫 번째 시스템 1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전체 엔트로피를 한번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두 엔트로피는 애디티브 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 핵심적인 계산을 했어요. 애디티브 하니까 그 각각 미분을 해서 더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E1은 엡실론하고 똑같죠. 왜냐면 E1은 시스템 1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니까 이거는 1이고 E2는 그 시스템 2의 에너지니까 이것을 체인 룰을 써서 E2의 에너지가 바뀔 때의 엔트로피 이렇게 해놓고 엡실론으로 미분을 하니까 요거는 각각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E1, 시스템 1이 갖고 있는, 타이니 시스템 1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미분을 하였을 경우에 엔트로피가 애디티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분과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의 미분에서 디퍼런스를 구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다른 변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볼륨도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볼륨이 바뀌지 않으니까 일도 안 하는 거죠. 열 에너지만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결국 히트 에너지, Q에 해당하는 것가 되겠어요. 그러면 엔트로피를 히트 에너지, 열 에너지로 편미분을 하면 by definition, 왜냐 엔트로피의 체인지는 히트 나누기 템퍼리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엔트로피를 자기 자신의 그 시스템의 에너지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absolute temperature의 인버스가 얻어지게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결국
요것의 디퍼런스가 0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엡실론만큼 바뀌어도 0이다. 이게 뭐예요? 서멀 이퀄리브리엄이니까. 그러니까 서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도 이 S1과 S2라고 하는 두 개의 시스템이 에너지를 시어하는데 probability가 전체 probability가 같다면 reversible process가 되면서 스테이블하게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유지할 테니까 지금 바로 토탈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다. 엔트로피, 리버시블 프로세스로 스테이블한 서멀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만족한다라는 조건이 바로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작은 부분 시스템인 S1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가진 그 에너지 E1, 다시 말해 엡실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서멀 이퀄리브리엄의 강력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결국 그 서브 시스템, 파셜 시스템 S1, S1과 S2의 엔트로피, 그것에 각각 자기 자신의 에너지로 편미분한 것이 결국 1 over T, thermal equilibrium 상태, at temperature T의 상태에 있는 그 템퍼리처의 인버스를 읽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엔트로피의 statistical definition, 볼츠만이 만들어 놓은 statistical definition을 역함수로 쓰면 각각의 경우의 수는 그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해요. 마이크로 스테이트. 그 우리가 V라고 하는 볼륨의 기체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반 쪼가리로 나눠서 그 몰레큘 하나하나를 어느 쪽에 보낼까 뭐 이렇게 선택한 기억이 나죠? 그럴 때 경우의 수를 W. 그러면 서브 시스템 S1에 그런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경우의 수, 그리고 서브 시스템 2에 들어갈 경우의 수, 이걸 W1과 W2로 곱해서 전체 W가 나오는 거였죠. 자, 이때 그러면 이런 조건을 우리가 알았는데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시스템이 가진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럼 작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여러 개 있다 한다면 엡실론 한 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가능한 그 에너지가 허락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더 probability가 엔트로피가 높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irreversible process가 되면 어디로 전이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그런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그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 상대적인 확률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그 엡실론이 엡실론 알파나 엡실론 베타가 될 경우의 수가 단 한 개만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티플리시티라고 해서 똑같은 조건에 여러 개의 상태가 있는 것을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데 그런 멀티플리시티가 없다. 예를 들어 동전을 여러 번 던지면 반이 앞이 나오고 반이 뒤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멀티플리시티는 n 팩토리얼의 2분의 1 팩토리얼의 괄호제곱 이렇게 엄청나게 큰 멀티플리시티가 있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매우 작고 그것이 허락하는 경우의 수가 매우 작다 못해서 단 한 개의 상태에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S건 S1이건 S2건 그 자신의 그 시스템 자체가 가진 에너지를 이제 그 에너지 빼기 찔끔 바뀌느냐 이렇게 써놨을 때 그러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다 가졌을 때 엡실론이 0일 때 그때 값을 기준으로 해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 엡실론이 매우 작으니까 작은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차 전개가 가능하고 엔트로피를 그 에너지로 편미분하면 온도의 역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조건까지 이용한 상태에서 이런 공식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probability는 이 W1과 W2가 전체 시스템의 경우가 될 것이고 요 타이니 시스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W2 나머지 그 전체 시스템에 그거를 뺀 여집합이 가지고 그 소유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해보자.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를 E2가 E 빼기 엡실론 알파만큼 가질 확률과 E 빼기 엡실론 베타만큼 가질 확률의 비율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은 이 옆에 W1 엡실론 알파가 1이라는 것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와 베타는 이 시스템 전체가 2인데 그 2 중에 첫 번째 요 작은 타이니 시스템이 엡실론 알파라는 에너지를 가질 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경우의 수가 그 하나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걸 대입을 하자. 이것이 경우의 수니까 경우수는 익스포넨셜 해서 그 엔트로피를 대입할 텐데 그 엔트로피 전개식을 우리가 써놨으니까 엡실론 알파를 서브 파트인 시스템 1이 가질 확률 그것을 활용해서 S2가 2 빼기 엡실론 알파라는 에너지를 가질 확률 경우의 수가 확률에 비례하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전개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알파 대신에 베타를 넣은 거를 분모에 넣으면 상대적인 확률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요 위에 있는 전개식을 이용하면 리딩 텀이 캔슬이 되고 마이너스 엡실론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여기에 마이너스 엡실론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엡실론 베타가 나오게 돼요. 결국 엡 전체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 보면 KB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엑스포넨셜의 엑스포넨트의 분모에 있었고 1 오버 t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편미분했을 때 나와 있는 게 1 오버 t라는 템퍼레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t와 kb가 많아서 kbt의 파지티브 파라미터가 디노미네이터에 들어가고 에너지의 차이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 작은 시스템이 에너지를 많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한다. 그런 확률은 매우 적다. 그러면 가장 높은 확률은 이 작은 시스템이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존재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로 나오게 되겠죠. 결국 두 개의 상대적인 그 확률의 비율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만 분자만 놓고 본다면 분자는 비례하기를 작은 시스템이 이 마이크로 시스템 그 한 개의 그 구별 가능한 한 개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이 가지는 에너지를 KBT 더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는 에너지를 기준해서 KBT로 스케일하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익스포넨셜 팩터의 확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률들을 다 모으면 그런 경우수를 다 모으면 그것을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확률들을 다 모아놓자. up to overall constant 무엇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거에 비례하는 것일 테니까 다 이걸 썸을 하게 되면 썸을 하고
그 썸을 z라고 해서 이 z가 partition 펑션이라고 하면 진짜 probability가 된 거죠. 이건 노멀리제이션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이건 노멀리제이션까지 결정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이것들을 다 시그마 그런 상태를 다 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상태의 볼츠만 벡터를 그 전체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주게 되면 probability가 된다는 거고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 봤을 때 바로 2분의 1 mv 제곱 나누기 kbt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익스포넨셜이 들어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파티션 펑션에서 sum of 모든 스테이트를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컨티뉴엄이라 벨러시티가 x, y, z 축의 벨러시티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적분한 게 바로 그 썸메이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한 그런 것이 되겠다.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나왔던 그 익스포넨셜 팩터로부터 우리가 통계학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 캐노니컬 앙상블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졌을 때 그 상태가 스타티스티컬리 얼마나 웨이트를 갖고 존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주는 볼츠만 팩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이러한 이퀄 웨이트로 이러한 어디셔널 웨이팅 팩터를 갖고 존재할 수 있다. 이로부터 엔트로피를 결정할 수 있고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생각이 나죠? 자, 그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엔진에 대해서 엔진을 공부하겠습니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가 바깥으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확장이 되면서 그 PDV 인테그럴 이게 이제 2일이 되니까 2일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엔진은 인풋 에너지로서 그 뜨거운 열원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서 확장기를 통해서 일을 하고 다시 제 사이즈가 작은 이게 PV 그래프죠. 프레셔가 있고 볼륨이 있는데 부피가 줄어들어서 제자리로 되더라고. 다시 늘어나면서 일하고 이게 바깥으로부터 일을 받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스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엔진의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거분에 나온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2일이기 때문에 2일을 들어간 에너지인 히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트이 두 군데 열이 이쪽에 그 PV 그래프를 보면 PV equals N KBT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템퍼레처가 픽스되어 있을 때 NKB over V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 자, 이쪽은 TH, High Temperature, 여기는 Low Temperature가 되겠죠. 그래서 더운 곳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차가운 곳에서 에너지를 내놓아야지 돼.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인풋은 이것이고 내가 unnecessary지만 그 자연 법칙을 위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을 내놓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그 절대로 일로 변환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사람들은 perfect engine이라고 하는 것을 찾았는데 들어간 에너지가 바로 다 100% 나오도록 하지만 열과
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열을 1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열역학 법칙을 위배하게 돼요. 엡실론이 1이 된다라는 것은 물론 어떤 특정한 리밋에서 그렇게 피지컬하게 허락될 수 있기는 하죠. 아무튼 이피션시가 그렇게 되는데 그 엔진은 이렇게 사이클릭 그 모션을 하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된다.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이 아웃풋이고 들어간 열이 인풋이다. 그 들어간 열이 100% 일로 환산되지 않는다. 변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퍼펙트 엔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아이디얼한 엔진, 피직스 로를 만족시키는 아이디얼한 엔진은 존재한다. 자, 델타 S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항상 제자리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PVT 그리고 S 엔트로피까지도 모두 다 그 게스 시스템의 스테이트 펑션으로서 어느 지점에서나 well defined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thermal equilibrium을 한순간이라도 만족하지 않게 되면 저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thermal equilibrium을 유지하면서 제자리로 항상 되돌아오기 때문에 PVT 그리고 S가 항상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카르노 엔진은 가장 아이디얼한 엔진 중에 하나지만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카르노 엔진은 이 PV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그 A에서 시작해서 뜨거운 지점 TH라고 하는 하이 템퍼레처의 thermal reservoir에 달라붙어서 열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열이 일로 들어왔는데 그 열이 어디로 갔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없어졌겠죠. 그래서 확장한다.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확장이 되고 여기서 이제 VA라고 하는 작은 볼륨에서 VB까지 이제 expand 하고 그래서 B에서 C까지 또 expand 하는데 AB 구간은 constant temperature process이고 BC 구간은 adiabatic process이다. adiabatic heat transfer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오로지 일만 한다. 자, heat transfer가 없고 오로지 일만 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템퍼레처는 낮은 온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수축을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축을 한다. 그러면 이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열을 내놓게 된다. 여기서 이제 열이 들어오고 열이 나가고 왜냐하면 온도가 유지되는데 바깥에서 이 시스템에게 일을 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히트의 형태로 열의 형태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는 열 전환 열이 오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줄어들면서 템퍼리처가 대신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카노 엔진은 이쪽 더운 곳에서 열을 받아들이고 열을 받아들이니까 그 가스가 가진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낮은 온도에서는 가스가 열을 내놓으니까 엔트로피는 그만큼 감소하게 돼요. 하지만 이게 thermal equilibrium을 유지하면서 한 바퀴 되돌아왔기 때문에 PVT 그리고 S마저도 값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한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엔트로피의 토탈 사이클을 통해서 엔트로피 체인지가 없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카노 엔진의 그 efficiency를 구하는 좋은 조건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엔트로피 차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스테이트 펑션이 그 제자리로 사이클릭하게 되돌아오게 되면 바뀌지 않으니까 이 조건으로부터 heat transfer 뜨거운 지점에서의 heat transfer 낮은 온도의 heat transfer 그것이 온도의 레이쇼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얻게 되고
그래서 카노 엔진의 efficiency는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 heat이 temperature 조건으로 바뀌게 되니까 엔트로피 조건에 엔트로피 체인지가 없다라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이로 인해서 하이 템퍼레처가 이 무한대로 가는 영역에 가면 100%의 효율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게 100%가 100%가 아니죠. 그 뜨겁게 무한대는 존재도 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뜨겁게 여론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겠죠. 하지만 아이디얼한 엔진으로서 카노 엔진은 매우 재미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털링 엔진은 훨씬 더 단순한 형태고 스털링 엔진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 프로세스와 여기 보면 Q가 W하고 같다라고 했죠. Q와 W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온 게 다 나갔으니까 템퍼레처가 유지되겠죠. 차가운 영역과 뜨거운 영역, 아이소더멀 프로세스와 그 부피가 유기는 constant volume 프로세스가 섞여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훨씬 단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계산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해버린 거기 때문에 카피에다가 쓰면 되고 그 효율이 뭐냐? 이 엔진은 열을 갖고 일로 만들기 때문에 들어간 열분에 나온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해서 나온 일 요것을 계산해야지 그 효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면 되겠고 레프리저레이터 이것은 열기관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일을 해서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열을 빼앗아 내야 돼. 그래서 그 효율은 들어간 게 2일이고 미케니컬 워크이고 나온 아웃풋이 뜨거운 데서 찬 곳으로 거꾸로 빼앗아 온 열이 되겠어요. 그 사이즈로 효율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려면 리버시블 프로세스여야지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 모든 조건이 델타 S 이퀄 빵인 걸 찾는 조건이 되겠고 델타 S 이퀄 빵일 때가 바로 리버시블 프로세스가 되겠다. 자, 이 오랜 그 28번의 강의를 통해서 물리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겠고요. 그리고 물리와 수학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X 시리즈는 이것으로 마감하고 그 다음 학기에 Y 시리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만들었던 Y 시리즈는 이제 올해 2022년 여름에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이 X 시리즈에 걸맞는 수준의 2학기 강의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물리 공부를 하면서 훨씬 더 물리에 대한 친근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들을 배양했길 바라고 그 다음 준비되어 있는 Y 시리즈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